네, 안녕하세요. 요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새로 다음 단원을 공부를 하기 전에 8단원 텍세이션 세금의 어떤 비용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어,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8단원에서 새로 배운 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어, 바이어에게 세금을 과세를 했을 때의 효과와 셀러에게 세금을 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디맨드 커브가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시프트하고 셀러에게 세금을 부과를 하면 서플라이 커브가 이제 위쪽으로 시프트를 하면서 모든 경우에 다 이제 요러한 경우에도 세금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퀀터티 솔드가 쪼그라드는 것을 본 바 있죠. 그런데 이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최종적으로 세금을 다 걷어다가 그거를 정부에게 내는 역할을 누가 할래? 라는 거를 컨슈머가 해라 혹은 프로듀서가 해라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할 수는 그거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실질적인 이 텍스 버든 세금 부담이 누구가 얼마나 지게 되는지는 일레스티시티 탄력성 소비자와 그 공급자의 탄력성이 어떻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도 우리가 이전에서 이미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것을 그래프 피겨 1번에서 정리를 해보면 세금이 바이어에게 부과되게 되면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전보다 더 비싸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반대로 셀러에게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요렇게 이전 대비 물건을 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팔아도 물건 값을 더 적게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을 줄이게 되죠. 이제 요와 같은 것이 요 사이가 세금, 사이즈 오브 텍스가 되겠고 요렇게 요 포인트만큼 그러니까 요마만큼 어, 거래가 되던 것이 요렇게 거래가 되어서 시장 규모가 쪼그라드는 효과가 발생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어서 요 8단원에 오면서 새로 살펴본 것이 그 전체적인 어떤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이코노믹 웰페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살펴보려면 측정을 하려면 뭔가 매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측정하는 매저로 바이어 측면에서는 컨슈머 서플러스, 셀러 측면에서는 프로듀서 서플러스, 거버먼트 측면에서는 토탈 텍스 레버뉴라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어떤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이와 같은 이코노믹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각각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추가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텍스 레베뉴라고 하는 것, 즉 정부가 가지고 가게 되는 세금 수입 부분이었습니다. 한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이 T고 라지 T고 그만큼 중에 얼마만큼의 물건이 팔렸나가 이 라지 Q이기 때문에 라지 T 곱하기 라지 Q를 하면 총 정부가 걷어가게 되는 텍스 레베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매기게 됨으로써 소비자 측면, 공급자 측면, 정부 측면 요 세 개를 다 아우르는 이코노믹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는 것을 보았죠.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던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텍스가 없었을 경우와 텍스가 이제 부과된 후 이렇게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텍스가 부과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라지 A, B, C만큼의 요 큰 삼각형이 커스터머 서플러스였고 또 요 D, E, F에 해당하는 이 큰 삼각형이 프로듀서 서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텍스 레베뉴는 없고 이제 요와 같은 요것과 요거를 합치면 토탈 서플러스 그러니까 토탈 이코노믹 웰빙이 되겠죠.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서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A만큼으로 쪼그라들었고 또 그 프로듀서의 입장에서 잉여도 이렇게 F 부분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대신 뭐가 새로 생겼냐면 이렇게 정부의 텍스 레베뉴라는 것이 라지 B 플러스 라지 D만큼이 새로 생겼죠. 그러면 이 텍스 이전과 이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면 요 C 플러스 E만큼이 날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아가게 된 것은 이전에 Q1에서 거래가 되던 것이 Q2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C 플러스 E 부분이 날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without tax일 경우에는 요것과 요것을 합친 것이 토탈 이코노믹 웰빙이었고 with tax를 하게 되면 그 C 플러스 E 부분이 날아가면서 요렇게 이코노믹 웰빙이 줄어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코노믹 웰빙이 줄어드는 그 삼각형을 뭐라고 불렀냐면 데드 웨이트 로스라고 번역은 상당히 그 와닿지 않은 한자말로 자중 손실이라고 우리나라 말에서는 한다라고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어떤 시장에 가만히 놔뒀으면 더 원활하게 재화와 서비스가 얼로케이트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세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시장을 왜곡시키게 된다라고 이렇게 즉 왜곡시키는 거의 결과가 바로 이 데드웨이트 로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텍스는 정부가 세금을 매기게 되면 이렇게 데드 웨이트 로스를 야기하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바이어와 셀러가 만나서 뭔가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를 막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거래 자체가 이전 대비 텍스 이후에 쪼그라들게 되면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 데드 웨이트 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공급자 측면에서 모두 다 이게 이전보다 이익을 덜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때려서 세금을 부담하고라도 더 많이 남아야 이 거래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래를 아예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데드 웨이트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업 시간에 집안을 청소해주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메이와 마이크의 각각 기회비용과 세금 정부가 80%를 부과를 하기로 했을 때, 세금을 $50를 부과를 하기로 했을 때, 이 사례를 통해서 아예 거래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피겨 4번을 통해서 그래프에서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이렇게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데드 웨이트 로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제 그리고 우리가 8.2 부분으로 넘어오면서 이 데드웨이트 로스는 또 price elasticity of supply 혹은 demand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살펴보았었죠. 서플라이 커브가 일래스틱하면 또 데드웨이트 로스가 커지고 디맨드 커브가 일래스틱하면 또 데드웨이트 로스가 커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든 디맨드든 그것의 일래스티시티가 클수록 그 과정에서 텍스의 데드웨이트 로스가 커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간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피겨 A번과 B번은 지금 디맨드 커브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동일한데 서플라이 커브가 하나는 A번은 상대적으로 인일래스틱, B번은 상대적으로 일래스틱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B번처럼 서플라이 커브가 일래스틱한 것에서 데드 웨이트 로스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C번과 D번 그래프에 비교를 해보면 서플라이 커브의 기울기는 두 개가 다 동일하다. 그런데 이 C번에서는 디맨드 커브가 상대적으로 인일래스틱하고 D번에서는 디맨드 커브가 상대적으로 일래스틱하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데드웨이트 로스 어떤 게 크냐라고 하면 여기 디맨드 커브가 상대적으로 일래스틱한 것에서 훨씬 더 데드웨이트 로스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서플라이 커브든 디맨드 커브든 더 탄력적일수록 데드웨이트 로스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데드웨이트 로스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큰 정부가 필요하냐 아니면 작은 정부가 필요하냐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세금의 데드웨이트 로스가 크다고 판단을 하는지 아니면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부가 커야 된다, 아니다, 정부가 작아야 된다라고 주장이 이렇게 갈리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매기는 세금이 데드웨이트 로스를 상당히 크게 발생시킨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데드웨이트 로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정부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닙니다. 정부가 발생시키는 텍스의 데드웨이트 로스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큰 정부가 더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끌고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이제 그 노동을 하는 것의 대가인 월급 받는 것에 대해서 떼이는 소득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 노동, 레이버 서플라이라는 것이 이제 다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레이버 서플라이가 일래스틱하냐 아니다, 인일래스틱하냐에 따라서 또 이게 아까와 같은 판단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는 이렇게 레이버 서플라이는 인일래스틱하다. 웬만한 사람이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맨날 출근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레이버 서플라이는 상당히 인일래스틱하다. 그러니까 레이버 근로자 입장에서는 뭔가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측면이 여지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한 측면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아니다. 레이버 서플라이는 일래스틱하다. 근데 그와 같은 근거로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야근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컨드 어너는 집에서 일을 그러니까 일을 드고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집중을 할지 아니면 그 맞벌이를 해서 소득을 올릴지를 결정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특히 나이가 많은, 즉 정년을 거의 앞둔 사람들은 일을 더 할지 아니면 은퇴를 그냥 빨리 할지를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어떤 불법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겠는데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요 네 가지 측면에서 아니다, 레이버 서플라이는 상당히 일래스틱하다라는 이렇게 경제학자들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동에 대한 공급이 일래스틱하냐 아니다, 인일래스틱하냐에 따라서 데드웨인 로스가 크다, 작다와 같은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이제 그와 같은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부가 커야 된다, 아니다, 정부가 작아야 된다라고 서로 다른 최종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3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율을 올리면 처음에는 총 텍스 레베뉴가 증가를 하더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 오히려 정부가 세율을 늘리면 정부의 토탈 텍스 레베뉴가 오히려 쪼그라들더라, 줄어들더라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피겨 6에서 이렇게 텍스가 스몰일 때, 미디엄일 때, 라지일 때 이렇게 점점점 텍스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데드웨인 로스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피겨 6의 D번과 2번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텍스 레이트, 그러니까 세율을 늘리게 되면 데드웨인 로스가 커지는 거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초반에는 별로 데드웨인 로스 커지는 게 그냥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뭐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기울기가 너무 커지게 되는 수준에 다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그래프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죠. 텍스 레이트를 늘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텍스 레베뉴, 토탈 텍스 레베뉴가 증가를 계속한다. 그런데 어느 포인트를 초과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렇게 정부의 텍스 레베뉴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정규분포처럼 생긴 요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 레퍼 커브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레퍼 커브에 대해서는 1974년에 아서 레퍼라는 경제학자가 주장을 한 것이고, 세율이 너무 높으면 아예 사람들이 노동이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라고 하면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떼이니까 일을 안 하게 돼버리더라.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이 생각을 하고 느꼈던 것이 지금 텍스 레이트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그래서 텍스 레이트를 줄이면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공약을 걸고 대통령의 입후 보호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널드 레이건이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텍스 레이트를 줄이면 전체적인 이코노믹 웰빙은 높아지는 수준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레퍼의 주장이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바는 없으나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좀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그거를 놓고 보니 세율을 줄인다고 근로를 더 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래서 정부의 토탈 텍스 레베뉴가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어떤 현상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레퍼 커브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냐면 텍스 레이트를 움직여서 텍스 레베뉴가 증가할지 아니면 떨어질지는 그와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약간 두루뭉실한 그런 결론밖에 우리가 내릴 수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두 개의 설문조사 결과, 우선 첫 번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경제학자들도 이렇게 반반으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드렸는데 이제 이 래퍼 커브라는 이론이 나오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 사이에 실제로 세율을 늘렸을 때 아니면 줄였을 때 정부 총 토탈가 증가를 했는지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경제학들이 살펴봤더니 오히려 텍스 레이트를 줄인다고 토탈 텍스 레베뉴가 증가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거의 다수가 이렇게 두 번째 설문조사 결과로는 디스어그리를 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8단원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살펴보았던 것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